반갑습니다. 근데 이것만 가지고 있으면은 이건 뭔가 하면요. 개인적인 주체성만 있으면 이거는요. 헛주체성이에요. 그러면 겹주체성이 되자면은 뭔가 하면요. 이제 두 번째 겹주체성. 이거 이제 개인적 주체성, 직능적 주체성. 이제 직능을 주체성을 하는데 저는 직능이 뭡니까? 제가 원불교 교모. 그거는 뭐 좀 막연한 주체성이고 그건 다 있는 것이고. 지금 근데 제가 주체성이 있다가 이제 지금 저 직능이 있다가 떨어졌다니까 이번에 금년에 떨어졌어요. 그 이제 작년까지 제가 뭔 이제 그게 있었는가 하면요. 서울교구 교령 괜찮죠? 서울교구의 교령이라니까 내가 교령입니다. 교령이었어요. 근데 금년에 딱 떨어져 버리더라니까. 그래갖고 내가 이제 딱 떨어져 버렸어요. 놔버렸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없어져 버린 거예요. 그러고는 이제 이건 뭔가 하면 지금은 제가 뭔가 하면 백수예요. 행복전도사. 알죠? 제가 전에 이제 그런 얘기 했습니다. 행복전도사도 행복전도사인데 저는 이제 제가 명함에다가 어떻게 썼는가 하면요. 감사 디자이너. 멋지죠? 감사를 디자인하는 사람이에요. 제가요. 감사 디자이너. 내가 이렇게 썼다니까요. 그게 내 직능이에요. 그래도 제가 이제 다른 거 교령은 놔버리도요. 감사 디자인은 놓을 수가 없다니까요. 저는 감사를 디자인하는 디자이너예요. 제 직능이에요. 이것이요. 이런 주체성이 뚜렷할 때 나라고 하는 사람이 말이죠. 헛사람이 헛주체가 아닌 겹주체성을 가지게 되겠죠. 지금 가져야 된다. 자, 그러면은요. 여기서 이제 또 한 걸음 더 나가면요. 겹주체성인데 또 한 걸음만 겹지해. 지혜. 지혜는 어디서인가? 지혜의 가장 근본은 제가 어떻게 된 거? 지인이 뭡니까? 사람 알아보는 것이죠. 지인. 지인이 중요하다 이 말이죠. 이 지인이 얼마나 중요? 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요. 그래서 지인이 중요한데 지인도요. 이제 겹지혜거든요. 그 지인도요. 개인적인 지인도 있겠죠. 개인적인 지인도 있겠죠. 개인적 지인. 사람 아는 것도 있어요. 그 다음에 이게 이제 직능적 지인도 있겠죠. 직능을 수행하면서 사람을 알아봐야 된다 이 말이죠. 우리 손 회장님 로타리 운영하면서 사람들 알아봐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야지만이 제대로 된 지도자가 되는 거요. 그러잖아요. 이게 뭔가 하면 겹지혜라니까요. 겹지혜. 지혜도요. 헛지혜가 되면 안 돼요. 겹지혜를 가진 사람이 되자 이 말이죠. 자, 이렇게 이게 이제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런 지금 이제 내용을 제가 왜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요. 이 말씀을 왜 드리는가 하면요. 우리 실시품 6장에서 소태단 대종사님께서 말입니다요. 그 지금요. 교칙을 어그러진 사람을 지금 추방하자고 그거 했죠. 추방하자고 하니까 너희들이 어찌 차마 이런 일을 하느냐. 이건 내 뜻이 아니다. 그랬죠? 그러셨다. 이 말씀 속에는 뭐가 들어있습니까? 지인. 그 사람을 알아봤죠? 그러니까 그 뒤에 어떻게 나옵니까? 그 뒤에. 타이르기도 하고, 꾸짖기도 하고, 칭찬하기도 하고, 이렇게 하고 개가 천선시켰다 그랬죠? 소태산 대종사님에게서 보신 이 지인,
사람 보는 눈. 그걸 뭔가 하면 해안이라 그러죠. 해안. 지혜의 눈이다 이 말이죠. 이게 지금 터여 있기 때문에 교칙을 어겼다 하더라도 저 사람을 내가 이렇게 따독거리면은 저 사람이 어떻게 될 것이다 하는 그 전망을 다 알으셨는 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대중들을 꾸짖고 말이죠. 당신 스스로가 나서셔가지고 그 사람을 혹은 불러갖고 타이르기도 하고 꾸짖기도 하고 이렇게 해갖고 개과천선을 시켰다 이 말이죠. 아시겠죠? 이렇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소태산 대종사님께서 가지셨던 이 지인의 능력, 겹지혜, 이런 지혜를 우리도 말이죠. 이 장을 공부하면서 우리가 이제 가져야 될 것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는데요. 자, 그래서 이제 이게 이제 제가 이제 이것을 조금 사회적 입장에서 우리가 이제 한번 정리를 해서 이제 살펴봅시다요. 이제 이 내용을 가지고요. 이제 사회적 입장에서 이제 좀 한번 살펴보는데요. 제가 이제 글을 하나 읽었는데요. 참, 글 제목이요. 글 제목이 이게 뭡니까? 예? 화타님 뭐예요? 손톱의 때? 손톱의 때? 이런 생각 해봤어요? 예? 못 해봤어요? 혜성님은 전혀 못 해봤구만요. 자, 손톱에 대만큼 이제 튀어나옵니다. 이제 그 내용이 이제 근데 이런 글을 제가 이제 신문에서 제가 이제 읽어서 손톱의 때를요. 그래서 이걸 이제 이 신문을 쓴 칼럼 리스트가요. 어떻게 한 거면요. 시험에 어떤 시험을 보잖아요, 우리가요. 시험을 보면은 합격하기도 하고 떨어지기도 하고 그러죠? 안 그럽니까? 시험 보면요. 저는 시험 봐가 떨어진 기억은 별로 없네요. 이제 하여간 지금까지 보면은 착착 붙어서요. 다 붙어갖고 지금까지 제가 이제 대학까지 쫙 이제 일사천리로 지금 이제 제가 이제 왔거든요. 자, 이제 왔는데. 시험에 떨어진 것을 뭐라고 얘기를 한 거면요. 미역국 먹다. 그런 말 쓰죠? 미역국 먹다. 뭔 뜻입니까? 미역국 먹다. 미끄러졌다. 그게 왜 그걸 그렇게 지금 표현하는가 하면 미역국이 먹기가 세상에 말이죠. 그래서요, 인간들이 만들어낸 단어, 이 단어는 말이죠, 일상생활 속에서 자기가 어떻게 느끼느냐에 따라 갖고 그 단어가 달라지죠. 미역국 먹기가 참 부드럽고, 저도요, 원래 식당에 한 번씩 가면은요, 제가 이제 채지식을 하기 때문에 생선은 먹잖아요. 그러면 생선을 어떨 때는 한 토막씩을 점심에 줘요. 근데요, 생선 먹기가 진짜 쉽지 않아요. 그렇죠? 그것이 가시가 없으면은 그냥 먹으면 되잖아요.
근데 생선이라고 하는 것은요, 꼭 뭐가 있는가 하면요, 그 가시가 있잖아요. 근데요, 또 어떤 사람은 그거를 꼭꼭 씹어갖고 그냥 넘긴다네. 그런 사람도 있죠. 근데 저는요, 조그마한 것이라도 다 뱉어내야 돼요. 그러니까는요, 시간이 오래 걸리죠. 점심 식사할 때 생선 나오면은요, 생선 가시 발라내기가 제가 엄청 힘들어요. 이렇게 지금 산다 이 말이죠, 제가요. 그런데 미역국이라고 하는 것은 말입니다요, 그냥 후루룩 해갖고 쑥 넘어가면 되잖아요. 근데 시험 보고 나서 떨어진 것을 미역국 먹었다. 이제 지금 그렇게 이제 얘기를 지금 하고. 그리고 이제 지금 말이죠. 그 장사를 하는 사람이 말이죠. 이제 지금 장사가 잘 안 돼요. 장사하는 사람이 가게를 운영한다 이 말이죠. 가게 운영할 때 이제 장사가 잘 안 되면은 그거는 뭐라 그럽니까? 아, 그러죠. 아따님 맞다. 팔이 날린다 그러죠. 팔이 날리고 있다. 장사 안 되는 것을 팔이 날리고 있다. 이렇게 지금 얘기하잖아요. 언제 지금 새 정부 들어서서 팔이 그만 날립시다. 우리요 이제 팔이 지금까지 팔이 많이 날렸어요. 그러니까 팔이 그만 날리자니까요. 우리가 이제 좀 하여간 문전성시를 이루도록 합시다요. 자 이제 그렇게 이제 지금 이제 해야 되고 이제 그 이제 팔이 날린다 이렇게 이제 그러고요. 또 어떤 말을 지금 우리가 이제 손톱의 때만큼 이런 말 쓰죠? 이게 뭐 뜻입니까? 아주 소량 아주 적은 거 그것을 손톱의 때만큼 이렇게 우리가 얘기를 한다 이 말이죠. 이제 또 이제 근데 이제 이것이요 자꾸 이제 발전을 해가지고요 보통은 나를 손톱의 때만큼도 여기지 않는다. 이 말은 뭐 말입니까? 그러면요 무시한다 이 말이죠. 엄청 무시하는 거요. 손톱의 때만큼. 자 이제 이렇게 또 이제 흘러가는데요. 자 여기서요. 이제 극계하는 손톱의 때는요 어떻게 지금은 그러면요 아주 그러니까요 보잘것없는 것, 그렇죠? 아주 보잘것없는 것, 또 쓸모없는 것. 아주 쓸모없는 거. 손톱의 때죠? 쓸모없는 거. 또 뭔가면요. 이제 이렇게 이런 것으로 취급한다 이 말이죠. 취급한 것을 손톱의 때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말을 한다 이 말이죠. 이제 그래서요. 이게 이제 나를 손톱의 때보다도 못하게 생각한다. 이런 생각 들 때가 있죠. 손톱의 때보다도 못하게 생각한다. 그러니까 나를 완전히 무시한다 이 말이거든요. 그런 말 아닙니까? 이런 지금 이제 단어가 손톱의 때다 이 말이죠. 그런데 우리는 말이죠. 실습품 2장에서는 말이죠. 우리 소태단 대종사님께서 제자들은 교칙이 어긋난 사람을 손톱의 때로 생각했죠. 그랬죠. 그랬지만도 소태단 대종사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셨습니까? 완전히 차원이 다르죠. 제자들이 교칙이 어긋난 사람을 쫓아내자고 공사한
그 속에는 뭐가 들어있는가 하면요, 손톱의 때만큼 때끝이 생각했다 이 말이죠. 그런데 소태산 대종사님께 어떻게 했었습니까? 손톱의 때만큼 때로 생각하지 않으시고 제대로 된 지인, 사람을, 그 사람의 됨됨을 알아봤다 이 말이죠. 알아봐가지고 당신 스스로가 나서셔가지고 그 사람을 제도하셨죠. 제도하셨다 이 말이에요. 자, 그래서 이제 이런 지금 이제 내용들이 이 속에 우리가 이제 갈바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이제 알아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요, 사람은요 대단히 중요합니다. 대단히 중요한 것이니까요. 사람을 우리가 그래서요 절대로 홀대하면 되고, 그래서 이 인간을 뭐라 그럽니까? 만물의 영장 그러죠. 우리 인간을 만물의 영장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렇기 때문에 우리 소태산 대종사님께서는 사은 사요를 제시해 주셨죠. 제 사요는 뭐 때문에 사유가 나왔다고 제가 말씀드렸습니까? 인간 대 인간의 관계를 어떻게 펼쳐나갈 건가 하는 그 윤리와 도덕 또 그 규범을 사유라고 하는 그 사유로 말이죠 제시해 줬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건 왜 그런가 하면요, 제가 항상 강조 말씀드리지만도 인간 대 만물의 관계보다도 인간 대 인간의 관계가 훨씬 더 복잡하다. 맞죠? 인간 대 만물의 관계는요, 인간이 적당하게 때에 맞게 활용을 잘해야 돼. 근데 이것도 우리가 활용을 못하기 때문에 잘 인간이 만물들을 다 만물의 영장이다, 만물의 영장이다 하면서 인간의 이것을 과시했죠. 과시한 것이 지금 뭐로 다가왔습니까, 우리에게? 그렇죠. 기후위기, 환경위기. 제가 그래서 이제 기후위기라는 단어를 안 쓰고 어떤 사람들이 어떻게 썼다 그랬습니까? 전에 제가 말씀드렸는데 극단기상. 이런 단어로 바꿔 쓰는 거예요. 왜냐하면요, 기후위기, 환경문제 이런 단어가 사람들의 머리에 안 꽂혀요. 필이 안 온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필이 오는 것으로 이걸 바꿔서 단어를 선택한다 이 말이죠. 지금요 운동가들이요. 그래서 극단기상 이런 단어로 지금 우리가 나가고 있다 하는 것을 지난번 이제 말씀을 제가 드렸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되는데요. 우리가 이제 여기서 다시 이제 지금 그래서 하는 것은요, 사람은 이게 뭔가 하면요, 이제 손톱의 때도 이게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인간에게는 가장 중요한 것이 뭔가 국입니다. 국이 뭡니까? 국이 크다. 국이 좁다. 자, 이렇게 우리가 많이 지금 현실 생활 속에서 우리가 보고 살죠. 국이요. 우리 지금 새로 오신 남자 선생님, 국이 어떻습니까? 국이 큽니까? 좁습니까? 그래야 되죠. 자, 그래야 되는. 자, 국을. 그래서 이제 국에는 대국, 이 소국, 이제 이런 국들이 이제 우리가 사람에 따라서 이제 다 이제 있게 이제 마련이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지금 왜 내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요, 소태산 태종사님의 국은
어떤 국입니까? 대국이죠. 그 대국인데 그거다 저는 하나 더 붙이고 싶어요. 뭔가 무한국. 무한국이 뭡니까? 그렇죠. 그런 모습을 실시품 6장 2장에서 우리들에게 보여주셨죠. 보여주셨다면 무한국이에요. 확 터져버렸어요. 이런 모습을 여기서 이제 우리가 이제 두고 그래서 이 열애 성인 이런 분들의 국은요 이런 국이다 이 말이죠. 이런 국이기 때문에 좀 뭐 누가 어떻게 이렇게 이게 좀 해가지고 좀 잘못하고 그것을 한다 해서 저 사람은 내 사람은 아니야 탁 제쳐놓고 아예 보통 사람들은 다 그러잖아요. 자기 마음에 안 들면은 제쳐놔버리죠. 제쳐놔버린다 이 말이죠. 그게 그렇게 제쳐놓는 것이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일상생활 속에서 인간 대 인간관계 속에서 흔히 경험하고 사는 거 아닙니까? 그 제쳐놓지만도 우리는 말이죠. 이 국을 키워야 돼요. 그래서 자꾸 국 좁은 사람이 되지 말자 이 말이죠. 국 좁은 사람은 뭔가 하면요. 속 좁은 사람이죠. 속이 좁다. 자, 이런 이제 좀 공부를 이제 이 장에서 우리가 이제 지금 해야 이제 되는데요. 그 이제 제가 또 다른 측면에서 조금 이걸 이제 다른 측면에서 이제 말씀을 드릴게요. 그 지도자. 제가 이제 어려운 말을 좀 이제 프루던스, 지도자의 프루던스는요. 프루던스, 지도자의 프루던스. 이 좀 이래 어려운 말을 써야지 강의 잘한다 그러더라고요. 모르는 단어를 좀 이제 이렇게 써야지 이제 강의도 이제 괜찮게 한다. 지금 그렇게 이제 하는데요. 프루던스는 이게 영어로 프루던스라고 하는데 이거를 이제 우리가 우리말로 번역을 하면요. 신중함. 신중함이에요. 신중함. 우리 신중함 필요하죠? 살다가 보면요. 우리가요. 참 인간 대 인간관계 또 세상 사는 우리 세상살이가 말이죠. 얼마나 복잡합니까? 그 복잡한 세상살이 속에서요. 우리는 항상 뭔가 프루던스를 챙겨야 돼요. 신중함을 챙기고 살아야 된다. 그래서요. 신중함을 챙기지 못하고 살면은요. 결국은 어떤 사람으로 전락하는가 하면 일을 저질러요. 그렇죠? 일 저진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인간 사회 속에서 우리가 인간들의 생활 얼마나 세상이 복잡합니까? 이 복잡한 인간 세상의 관계 속에서 우리가 항상 뭐라는 것만요. 프루던스를 챙겨야 하는데 신중함을 챙겨야 하는데 그 중에서도 개인적으로도 신중함을 챙겨야 하지만도 지도자가 될수록 지도자 그러죠? 지도자가 될수록 신중함을 챙겨야 돼요. 이 프루던스를 챙겨야 된다 이 말이죠. 이거를요. 지도자가 못 챙기면은 당신 하나의 개인에게 국한되지 않죠. 그 집단과 단체 거기에 이게 말이죠. 부작용이 나타나게 안 됩니까?
프루던스를 못 챙겨요. 신중함을 못 챙겨요. 못 챙기면은 자기 개인만 그걸 손해를 보면 되는데 그것이 어디로 미치는가 하면요. 그 집단, 자기가 다스리고 있는 집단, 단체, 모든 사람들에게 다 갔죠. 자, 지금 말이죠. 지난 시대에 우리가 말이죠. 그런 사람 봤죠? 자, 이제 뭐, 예. 자, 그런데, 자, 이제 지금 프루던스 이것을 이제, 그러니까 이 지금요, 이 칼럼니스트가요, 주장하는 것도요, 그런 현상을 세상에서 자기가 보고 확인했기 때문에 이와 같은 제목의 글을 쓸 수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것도 말이죠. 은혜예요. 그 양반도 좀 은혜로운 사람이라니까요. 제가 항상 말씀합니다. 은생의회 그러죠. 우리 일인상 서문에 은생의회 안 나옵니까? 해서은이 나오거든요. 해서은이 나와요. 자, 우리 은생의회를 삼자 이 말이죠. 자, 그러면은요. 이제 지도자의 프루던스에 대해서, 신중함에 대해서 제가 이제 구체적으로 여기서 이제 주장하는 것을 이제 세 가지로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자, 첫째, 우리가 이제 이 지도자가 어떻게 신중을 기해야 되는가 하면요. 선택의 결과에 대한 위험 부담을 헤아려야 돼요. 선택의 결과에 대한 위험 부담을 헤아려야 돼요. 아니요. 개인적으로도 개인이 그냥 자기가 선택해가지고 결정해갖고 했잖아요. 그러면 자기가 그 결과가 개인에게 미치죠? 자기에게 미치지 않습니까? 근데요, 지도자가 선택을 해가지고 딱 실행을 했을 때 그 잘함과 잘못함의 것이 어디에 미칩니까? 그 집단과 단체 전체에 미치죠. 그러니까요, 그 선택의 결과에 대해서 위험성에 대한 부담, 이거를 헤아려야 된다 이 말이지. 이걸 헤아리라. 이걸 헤아려야 돼요. 이걸 헤아리지 않고 그냥 자기가 결정해가지고 착착 해버려요. 하면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부작용이 나죠. 부작용이 나오면 자기에게만 납니까? 거기에 속해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그 부담이, 그 결정에 대한, 그 선택에 대한 결과가 말이죠. 모든 사람들에게 다 미쳐지죠. 미쳐진다. 그게 지도자 된다는 것이요, 절대로 쉬운 일이 아닙니다. 우리요, 되고 싶어서 모두 난리죠. 되고 싶어 하는 사람들 안 많습니까? 지도자 되고 싶어 하는 사람들이 많다 이 말이죠. 자, 지도자 되고 싶은 사람들이 많은데 그 되고 싶은 사람들이 말이죠. 다 많지만도 이와 같은 말이죠. 이런 배려를 생각을 하고 나면은요, 지도자가 된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부담스러운가 하는 것을 알게 되죠. 알게 된다. 이거를 우리가 이제 알아야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여기서 이제 그래서 이제 요 대목에 대해서요. 막스 베버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막스 베버. 막스 베버라는 이제 서양 학자예요. 막스 베버가 이제 어떻게 얘기를 했는가 하면요. 책임윤리. 책 이름이에요. 책임윤리. 막스 베버의 책 이름입니다. 책임윤리. 이게 뭔 말이겠습니까? 책임윤리. 지도자가 돼가지고 자기가 결정을 하잖아요.
결정을 하면은 그 결정에 따라서 나타나는 그런 여러 가지 그 위험 부담이 있죠. 이것이 말이죠. 윤리는 뭡니까? 윤리는 선과 악을 구별하는 것이죠. 아니, 참, 우리가요, 과거 시대는 어떤 윤리가 주가 됐습니까? 또 이제 이 얘기가 또 옆으로 새는데, 과거 시대는 과거 시대는요, 윤리가 상하관계의 윤리예요. 맞죠? 상하관계의 윤리. 자, 부자 여친, 군신 유의, 부부 유별, 아이고 전부 다 뭐가면 상하관계다니까요. 자, 그런데 이 상하관계의 윤리를 우리 정산열애께서는 뭔 윤리를 발표하셨습니까? 삼동윤리. 삼동윤리는 어떤 윤리입니까? 인간 대 인간, 상하관계 윤리를 밝힌 것이 아니에요. 인간 대 인간의 윤리만 밝힌 것이 과거 윤리다 이 말이죠. 근데 삼동윤리는 인간 대 만물의 윤리. 이게 시대의 엄청난 트렌드를 변화시킨 거예요. 바꿔놨다 이 말이죠. 인간 대 인간의 윤리에 한정된 과거 선천시대 윤리를 후천개벽의 새로운 시대는 어떤 시대인가 하면 인간 대 만물의 윤리. 그 윤리의 원천이 뭡니까? 동원도리, 동기연계, 동척사업. 아이고, 요새요. 지금요, 이제 여름이 지금 서서히 다가오니까 저녁이 덥대요. 아, 더우니까요. 어떻게 모두 요새 지금 저는요. 그때 이제 에어컨 제대로만 안 쓴다고 제가 그랬죠. 지금 뭐 쓰는가 하면 선풍기를 쓰거든요. 어쨌든 선풍기가 필요하더라니까. 그래서 선풍기 내놨어요, 지금요. 내놔갖고요. 108배 할 때 땀이 줄줄줄줄 나잖아요. 그러면 선풍기 켜놓고 해요. 제가요. 그러면 저하고 선풍기하고 내가요. 선풍기의 고마움을 진짜 108배 하면서 땀 흘리면서 느낀다니까. 그게 감사하죠. 선풍기야 감사하다. 그래서 제가 감사 디자이너예요. 감사하다. 그게 선풍기가 얼마나 좋아하겠습니까? 제가 물을 먹을 때마다 말이죠. 감사. 제가 전에 사랑과 감사 얘기했죠. 그래서요. 이런 지금 이제 인간 대 만물의 윤리. 그래서 이게 말이죠. 윤리다 이 말이죠. 선택의 결과에 대해서 이걸 우리를 윤리를 잘 실천하는 그와 같은 결과로 이제 나타나야 한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것이 이제 첫째고요.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요. 이제 두 번째 지도자의 그 신중함이에요. 두 번째는요. 이제 뭐를 이제 강조를 했는가? 위험 최소화를 위해서 위험을 최소화한다. 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이제 그 최대한 계산을 하는 거예요. 최대의 계산을 하는 거예요. 위험을 최소하게. 자, 그래서 지도자 이게 참 신중함이 나는 이렇게 지금 그 사사게 지금 밝혀준 것은요.
정말로 아주 소중해요. 그래서요, 지도자는 위험을 최소화시켜야 돼요. 그것이 지도자가 해야 될 일 아닙니까? 그러니까 아니요. 자기가 개인적으로 자기가 하면은 자기 개인에게 영향을 미친다 그랬죠? 근데 지도자는 잘못하면은 그 영향이, 잘하면은 그 영향이 그 집단과 단체 구성원들에게 다 미치죠. 또 잘못하면은 그것이 또 그렇게 미치죠. 그러니까 위험을 최소화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최소화시키기 위해서 최대의 계산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은 이렇게 되겠다, 이렇게 하면 이렇게 되겠다 하는 계산, 이거를 말이죠. 어떻게 계산을 잘해가지고 위험을 최소화시키느냐 하는 것이 지도자가 가져야 될 프루던스, 신중함의 두 번째 과제다 이 말이죠. 자, 우리요 먼 결정을 하나 할 때, 먼 결정을 할 때요, 순간적으로 이렇게 결정이 되잖아요. 그 결정을 할 때 반드시 이게 뭔가 하면요, 내가 이렇게 하면은 위험이 어떻게 되겠다, 최소화될 것인가, 아니면은 그것이 커질 것인가 하는 것들에 대한 최대의 계산을 해야 된다 이 말이죠. 이렇게 하는 것이 지도자의 신중함의 두 번째 덕목이다. 아, 이건 멋지죠? 이렇게 이제 지도자의 두 번째 덕목을 이렇게 이제 얘기를 했더라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세 번째 이제 결정의 시기예요. 결정의 시기예요. 시기는 뭡니까? 때죠. 자, 결정을 딱 해야 될 때 결정을 해야 되지, 결정을 하지 않을 때 결정을 해버리면은 그거는 뭔가 하면요, 아무리 자기가 잘 헤아리고, 자, 이 두 가지를 다 했어요. 앞에요. 이게 다 두 가지를 했다 이 말이죠. 한다 하더라도 시기를 잘못 선택하면은 그것은 뭔가 하면요, 신중하면서 어긋나버린 거, 벗어버린 거. 그러겠죠? 때. 그래서요, 제가 항상 예전에 강조한 바가 있습니다. 시소위. 시소위. 시는 뭡니까? 시기. 소. 장소. 위. 상황. 자, 시. 이건 때예요. 소. 이 장소예요. 위. 이기는 뭐 때. 이게 딱 아구가 맞아야 되는 거예요. 이 아구가 맞지 않을 때 어떤 결정을 내린다 하더라도 시기가 딱 맞지 않으면 그 결정은 잘못된 결정일 수도, 결정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다 이 말이죠. 그래서 어떤 시기를 어떻게 선택하느냐가 지도자의 신중함의 세 번째 조건이다 이 말이죠. 자, 이제 이것을 이렇게 이제 지금 했는데, 지금 말이죠. 이제 우리 지금 이제 세상에서 해자되는 이제 여러 가지 그 단어들이 있습니다. 자, 그것이 이제 그 뭔가 하면, 그 단어가 지금 뭔가 하면요, 국민통합이에요. 이 단어가 해자되죠? 자, 이게 이제 해자됩니다. 또 지금 이제 우리 사회에 해자되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게 뭔가 민생이에요. 민생이 뭡니까? 민생. 이게 지금 우리 사회에 해자되죠? 자, 그러면은요, 오늘 말입니다요.
자, 지금 이 시점에서 지도자가 해야 될 일. 이건 뭔가 하면요. 국민 통합이거든요. 국민 통합. 또 그렇고 민생 문제예요. 민생. 이거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이게 말이죠. 지금 우리 사회에 해자되는 큰 문제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지금 말이죠. 지도자들은 프루던스. 신중함을 기해야 된다 이 말이죠. 그 신중함을 기하는 그와 같은 모습들이 지금 말이죠. 우리가 살아가는 이 한국 사회라고 하는 이 사회 속에서 정책으로 지금 하나하나 이렇게 나타나는 모습들을 우리는 보고 지금 그렇게 느끼면서 살아가고 있다 이 말이죠. 그렇죠? 그런 시대를 지금 우리가 사회 현상 속에서 이제 느끼고 이제 살아가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요. 이제 여기서 이제 이거를 이제 좀 더 종합적으로 다 이제 설명을 하면요. 결국은요. 지도자는 어떤 걸 한 거예요. 실시품 2장에서 우리가 소태산 대종사님께서 보여주신 대포용력이거든요. 그러죠? 대포용력 아닙니까? 대포용력을 우리들에게 지금 보여주셨거든요. 자, 이제 대포용력을 이제 보시는데, 이 포용에는요, 항상 이 포용에는 뭐가 수반되어야 되는가 하면 다스림이 수반돼요. 다스림이 이제 수반되는 그런 데서 이제 이 포용력이 이제 생겨난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대포용력을 우리가 이제 여기서 하는데, 제가 오늘 이제 강조하고 싶은 것은요, 물론 말이죠. 소태산 대종사님께서 교칙에 어긋난 그 제자를 말이죠. 혹은 불러갖고 따독이기도 하고 질책하기도 하시고 해갖고 개과천선 시켰다 그랬죠? 개과천선 시켰습니다. 자, 시켰는데 그 속에는 뭐가 들었는가 하면요. 보세요. 소태산 대종사님의 대포용력. 교칙을 어긴 사람도 당신 스스로가 먼저 버리지질 않으셨어요. 그리고 따독거리 갖고 결국은 개과천선 시켰죠. 자, 시켰는데 그러면 소태산 대종사님이 혼자 하신 것이냐? 저는 그렇게 아니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뭐가 그러면 여기에 또 수반돼야 되는가 하면 반드시요. 교칙을 어김에 대한 공의 수렴. 이게 수반됐죠? 이게 수반됐어요. 그랬어요. 소태산 어떻게 보면요. 우리가요. 실시품 6장 2장에서 보면요. 소태산 대종사님만 그렇게 해갖고 이 사람을 개과천선시킨 것 같죠? 아, 그렇게 생각하기 안 쉽습니까? 그런데 저는 오늘 지금 강조하고 싶은 것은요. 이 교칙이 어김에 대한 공의 제자들이 모여가지고 추방하자 했잖아요. 이것도 그냥 하나의 헛가제로 흘러버린 것이 아니다 이 말이죠. 그 사람에게 실제로 우리가 생각해 봅시다. 그 사람에게 아, 내가 이렇게 하니까 교칙이 어긋나니까 사람들이 이렇게 하는구나 하는 의식을 했겠습니까? 안 했겠습니까? 했겠죠? 했다 이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요. 대중이 모여가지고 교칙을 바로 세우자고 하는 이 공의를 수렴하는 이것도 이 사람을 개과천선시키는데 한 역할을 했다 이 말이죠. 맞죠? 한 역할을 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요.
하나의 사건을 우리가 보는 데 있어서 단순한 입장에서 보면 안 된다 이 말이죠. 반드시 그 반대급부에서 작용한 어떤 힘이 말이죠. 그 사람에게 미쳐졌을 것이다 이 말이죠. 아, 내가 이렇게 하니까 대중들이 나를 교칙에 어긋났다고 나를 쫓아내려고 한다 하는 생각을 하게 만들었을 거 아닙니까? 만든 거 아닙니까? 이것도 말이죠. 이 사람이 개과 천선을 하는 데 있어서 하나의 역할을 담당했다. 우리가 이렇게 봐야 한다 이 말이죠. 이렇게 볼 때에 실시법 6장의 2장의 내용이 말이죠. 극명하게 그대로 드러나는 것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요. 우리요 실시법 6장을 우리가 공부하면서 정말로 지도자로서 우리가 해야 될 어떤 신중함과 또 어떤 사람을 대할 때 말이죠. 어떤 마음을 가지고 한 사람 한 사람을 대해가야 할 것인가 하는 것을 다시금 새롭게 우리가 느끼고 인식하고 일상생활 속에서 실천하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 드리면서 오늘 강의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